자, 이 문제는 연력학과 관계해서 그 매우 뭐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까? 기본적인 문제인데 약간 문제를 대하는 결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문제 풀고 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어봤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얘를 약간 물리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봅시다. 내용을 보면 NH4NO3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그 이온화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돼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이온 결합으로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물질을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염이라고 하죠. 염. 양이온과 음이온이 모여 이온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준서크? 왜멍 때려? 멍 때렸죠? 아, 고민. 알겠습니다. 고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 NH4NO3라고 하는 이 염을 어떻게 할 거냐? 용해. 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다? 어떤 용매에 녹이는 행위를 그걸 이제 그 용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런 이온결합 염들은 보통 어떤 용매에 잘 녹겠어요? 물에 잘 녹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염을 물에 집어넣어서 녹이는 실험을 했다 이런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처음에 물을 75g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 이게 다 나와요. 그거를 문제를 이제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뭐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은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풀 텐데 뭐 수학이건 과학이건 문제들을 풀 텐데 내가 그 문제를 풀 때의 하나의 습관을 보면 텍스트를 그림으로 항상 바꿔요. 나는 이게 뭐 수학 문제를 풀건 물리 문제를 풀건 화학 문제를 풀건 텍스트로만 돼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보가 빨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는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그림으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이 문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나는 보통 문제를 받아보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도 그 뭐 문제를 푸는 취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나는 이제 이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 그럼 이제 텍스트를 보면 물이 75g 준비되어 있다고 했고 거기에 NH4NO3를 1.6g 집어넣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때 준비된 물하고 NH4, 3 다 함께 처음 온도는 25도씨라고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문제에 특별히 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이 NH4NO3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뭐 심가 너무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물에 넣으면 쪽쪽쪽 다 잘 녹거든요. 그래서 쫙 넣어가지고는 휘휘 섞어가지고는 완전히 녹였나 봐. 그래가지고 NH4NO3 AQ 이제 AQ 이름이 뭐야? AQ 수용액이지. 수용액을 만든 거지. 그랬더니 여기에 온도계를 꽂고 기다렸어. 온도계를 꽂고 기다렸더니 그때 온도가 23.34도시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열량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열량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열량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기억해야 되는 수식 중에 Q 한 다음에 M, C, 델타, T 요식 기억나요? 자, 요 수식은 뭐 꼭 연력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뭐 배워서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Q는 CM, 델타 T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 여기서 이제 M이 뭐냐면 관련되어 있는 물질 질량이고요. 요 C는 뭐였죠? 비열이죠, 비열.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변화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험에서는 사실 뭐 해주기도 하냐면요. 요렇게 하나 더 덧붙여 있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뒤에 붙어 있는 요 놈은 바로 열량계의 열 용량입니다. 이런 열량 변화 혹은 온도 변화 실험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그릇도 온도가 변한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자세한 계산을 하려면 이 열량계의 열 용량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식에서 보면 열량 표시를 질량의 비열의 온도 변화 혹은 열 용량의 온도 변화로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제 질량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럼 질량이 어디냐면, 질량 개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무슨 말 나겠어요? 질량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정보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그 온도 변화 역시 23.34도, 25도씨 온도 변화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연령계의 열 용량을 잠시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에서 열량계의 열 용량을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열량계의 열 용량 해봐 시작. 열량계의 열 용량. 봐봐 어렵잖아. 이거 뭐야? 나 다시 시작. 열량계의 열 용량. 그치. 약간 보복되잖아. 그치? 시험 코스 시작. 열량계의 열 용량. 오, 비슷하네. 준범이 시작. 열량계의 열 용량. 오, 준범이가 제일 발음이 좋네. 그래? 근데 갑자기 하려는 게 이게 발음이 꼬이냐? 그래서 하여튼 열량계의 열 용량. 이게 보통 문제에서 제시되거든요. 제시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시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열량계로 이른 열은 없다고 가정할 때라는 말 나오죠? 찾았어요? 그게 지금 저 열량계는 무시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열량을 구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무시하자. 그럼 여기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비열은 물질마다 무슨 성격이라고 했어요? 비열은 물질마다의 무슨 성격? 고유한 성격이어서 비열로부터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역추적할 수도 있기도 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달라지면 비열은 같아져요, 무조건 달라져요? 무조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실 순수한 맹물에서의 비열과 요거 타가지고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의 비열 당연히 같겠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요때의 비열 비슷하게 같다.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고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조금 들어가니까요. 알겠죠? 조금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물의 비열 얼마, 뭐 수용액의 비열 얼마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수용액의 비열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물 상태로 있건 들어가서 녹았건 그냥 비열은 다 매한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비열 정보 있죠? 질량 정보 있죠? 온도 변화 있죠? 그럼 열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개가 더해진 상태에서 그 수용액이 온도가 25도씨에서 33.34도씨만큼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질량은 누구가 온도가 한꺼번에 다 올라간 거예요. 75g 1.6이니까 75 더하기 1.6 g 만큼의 물질이 자, 비열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18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4.18. 자, 단위가 보시면 줄, 도씨, 역수, 그램, 역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온도 변화. 자, 온도 변화는 어디서 어디라고 돼 있어요? 온도 변화는 25도씨에서 23.34도씨죠. 그럼 항상 변화량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럼 누가 나중이고 누가 처음인가요? 23.34가 나중이고요. 25도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보면 얘는 76.6일 거고요. 맞죠?
76일 거고요. 곱하기 4.18 한 다음에 요거는 숫자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얼마 나와요? 자, 빨리 해보세요. 빨리. 얼마나? 1점 얼마예요? 1.66이에요? 1.66 마이너스. 됐죠? 자, 그 다음 단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램 약분되고 도시 약분되고 얘만 나와요. 그래서 줄 나오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수업에서 내가 계속 강조를 할 텐데 자연과학에서의 계산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단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단위 체계가 줄로 나왔으니까 이거 에너지 혹은 열량 계산을 한 거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맞죠? 좋아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때 구한 이 열량 보이시죠? 이 열량 변화는 시스템일까요? 서라운딩일까요? 이때 이 열량은 시스템의 열량 변화일까요? 서라운딩 열량 변화일까요? 바로 봐. 지금 이 경우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가 되겠죠? 무슨 말 나겠죠? 내가 아주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온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인간이 어디를 측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물에 NH4C, NH4NO3가 들어있지만 이 NH4NO3의 용해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온도 변화를 하는 물, 열량계 모두 이 용해 반응에 대한 서라운딩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서라운딩을 거대한 지구로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겨우 꼴랑 여기가 서라운딩을 굳이 거대하게 지구만큼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것까지 포함한 모든 지구가 다 서라운딩인 건 맞지만 이 실험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 서라운딩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때 온도 변화는 서라운딩 것이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Q 시스템은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Q 시스템 얼마예요? 얼마예요? Q 시스템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요? 자, Q 시스템은 항상 Q 유니브 빼기 Q 서라운딩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등호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이때 전 우주의 열량 변화는 항상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항상 0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요거 딱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 76.6, 4.18, 1.66 줄이 되는 거죠.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열량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럴 경우는 발열, 흡열 뭐라고 하죠? 이런 거는 비발열이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열량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발열, 흡열 뭐라고 하죠? 흡열이라고 하죠. 이거 저번 시간에 발열, 흡열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발열이다, 흡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주체가 보통 시스템이에요, 서라운딩이에요? 보통 우리가 발열이다, 흡열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체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 발열, 흡열을 보통 얘기해요, 서라운딩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스템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흡수하게 된 열량은 누가 준 거냐는 거지. 서라운딩이 준 거니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내놔야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 과정에선 서라운딩이 발열, 시스템이 흡열. 뭐 많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러면 이 반응에서 누가 시스템일까요?
자, 지금 온도가 변하고 하는 저 물부터 해가지고 저 주변 저런 것들이 다 서라운딩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작 이 반응의 시스템은 뭘까? 어? 정작 이 경우의 시스템이 뭘까? 정작 이 경우의 시스템이 뭘까요? 용해 반응 자체가 이 경우의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뭘 넣었다고요? 물에다가 NH4NO3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NH4NO3 수용액이 되겠죠? 고체 염을 물에 넣어 수용액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문제의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물, 뭐 열량계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이 NH4NO3라고 하는 거 그 단위 옆에 지켜서 가지고 걔가 물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물에 이온화가 돼가지고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따뜻해지는구나 차가워지는구나 바로 옆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지. 사람이 저기 어떻게 들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기에 대한 온도 측정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온도 변화는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용해 반응은 자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등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여기 써 놓았듯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1. 이 경우 실제로 부피 변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염 섞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런 경우도 떠나서 그냥 여러분 간 맞추려고 소금 넣잖아요. 그럼 부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니까. 변해요. 물론 많이 변한다, 조금 변한다? 무지막지 조금 변합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는 국에다가 소금 넣으면 부피는 커질까요? 부피는 줄어들까요? 부피는 줄어듭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초반에는 부피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소금을 왕 넣으면 그 이후부터는 부피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피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심하다 약하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통은 물에다가 소금 탔을 때 부피 변한다라고 말을 잘 안 하지. 근데 엄밀하게 측정하면 살짝 변해. 변하네? 그러면 부피 변하는 과정이 안 변하는 과정이야. 부피 변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준비하면 하려고 하죠. 아니요. 표정이 지금 기절.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잤어요. 아 많이 잤어요? 그래요. 여기서 또 자려고 그러네. 아 괜찮아? 알았어요. 네, 그래. 우리 준비하면 또 잘까봐. 네. 자 어쨌건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왜 등압 과정이냐? 자 이 물 어디 있어요 지금? 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구에 있잖아. NH4 깜짝. 왔어요? 왔어요? 그래. 네 그래 괜찮아. 연력학 자료 가져왔어요? 모르겠어요. 네 앉아서 찾아보고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네. 그래요. 자 그다음 이 NH4NO3 염이라고 하는 애도 원래 어디 있었어요? 계속 지구에 있었죠. 있었고 계속 지구에 있을 예정이죠. 그렇죠? 그다음 휘휘휘 섞어가지고 녹였어. 이거 어디 있어요? 지구에 있죠? 그다음에 뚜껑 덮어놓긴 했는데 여기 묘하게도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닌데도 심지어 일반화학 책에도 이런 말을 쓰거든요. 커피컵 열량계. 왜 여러분 저기 커피 가게 가서
음료 테이크아웃 하면 빨대까지 딱 똑같아가지고 뚜껑 탁 닫혀 있는 그 음료컵 있잖아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뚜껑도 그냥 그 커피 음료 닫혀 있는 그 뚜껑 닫혀 있는 그 정도고 이게 여기 온도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빨대 꽂혀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온도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는 그 커피 음료의 뚜껑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완벽하게 밀폐해 줄 거야. 이렇게 예상하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하면 줄줄 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런 식의 커피컵 열량기에서는 요 틈새로 뭐가 들락날락 하겠어요? 이 대기가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기압과 균형을 이루어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실험 도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관습적으로 커피컵 열량계라고 한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커피컵 열량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슨 과정의 열량이다? 등압 과정의 열량이다. 그래서 지금 이 등압 과정에 이 뭐냐면 이런 실험을 위한 실험 장치가 저기에 있는 커피컵 열량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커피컵 열량계가 전문 용어가 딱히 없어요. 그냥 캘로리미터여서 일반화학 책에는 그냥 캘로리미터라고 돼 있는 걸 번역서에 커피컵 열량계라고 돼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커피컵 열량계는 사실 특별한 실험 장치예요.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거든요. 저기 덮어놓은 뚜껑의 목적은 뭐겠어요? 커피컵 열량계에 덮어놓은 뚜껑의 목적은 뭐겠어요? 예를 들면 날아가다 커피 같은 거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저 커피 있고 없고가 무슨 뭐 엄청난 실험을 초래하고 그런 거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 커피컵 열량계는 사실은 이 커피컵 열량계는 사실 이렇게 뭐 따로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도 대충 아무 그릇에다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전문 용어가 없죠. 반면에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할런가 모르겠네. 적 과정의 실험은 어디서 한다고 했죠? 범 캘로리미터에서 한다고 했었죠. 이 범 캘로리미터는 전문 용어예요. 알겠죠? 정적 과정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예요. 근데 등압 과정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장치는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등압이니까.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용해 반응이고 그럼 이 시스템은 등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3. 이때 출입한 열량은 무엇일까요? 이때 출입한 열량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저번 시간 다 했잖아요. 준석이는 수업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인터넷에 보라는데 안 봤죠. 다시 한번 봤어요. 그렇죠. 자, 이때 출입한 열량은 뭡니까? 바로 봐. 자,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구한 것도 여하튼 열량이고 이렇게 구한 것도 열량이죠. 뭐 시스템 거건 이거 한 열량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량을 어디서 구하고 어느 조건에서? 그럴 경우 그 열량을 뭐라고 했어요? 엔탈피라고 하나요. 기억나요? 안 난다고요? 아, 이 사람들 진짜. 그래요. 매우 아쉬워요. 아, 진짜 이 사람.
저번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내가 외우라고 하네 진짜. 자, 위에 기준다.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아니지. 화학 공부만 안 하는 거죠. 나를 무시해서. 내가 미워서. 예? 예?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여러분 왜 이렇게 날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쌤도 다 그만하세요. 다른 선생님도 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뭐 미워하고 싶다고요? 아니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 하면 되지 왜요? 해도 안 되는. 해도 안 된다고요? 해도 안 된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부 안 될 때는 진짜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딱 여러분 같은 이 시기 때 신나게 놀았어요. 진짜로. 예, 진짜 그러니까 나도 저기 그 학교 합격한 부산에서 학교 합격한 다음에 그때 같은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처음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원에 다닌 이유는 거기서 공부하려고 학원 다닌 건 아니고, 난 한 번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가봐야 나 정도의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그래서 학원에 안 갔어요. 그냥 혼자 꿍꿍꿍 궁리해서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계속 그랬죠. 왜냐면 그래도 학교에서 막 전교 막 5등, 3등 안에 들고 하니까. 왜냐면 1등, 2등 하는 애는 그 1등 하는 애 과학고 같이 갔거든요. 그 부산 영재 같이 갔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그래서 내 위에 1, 2등 하는 애들은 전국적으로도 1, 2등 하는 애였어가지고 중학교 때 그냥 3등, 5등 하는 애가 들었기 때문에 학원 같은 거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 학원에 갔느냐? 왜 갈게요? 내가 남중을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남중에 다니니까 누가 없어요. 유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학원에 좀 보내주세요. 왜? 그랬더니 저 유학생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라 해가지고는 정말로 그 학원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학원에 등록했겠어요. 당연히 어떤 학원에 등록을 했냐. 미술학원은 좀 에바고요. 당연히 어느 학원에 등록했냐면 뭐 이렇게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다든 나는 그런 거 일절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어떤 선생님도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살던 지역에 가장 그 예쁜 여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다닌다는 학원이 중요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뚫레뚫레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이제 우리 집 주변에 이제 좀 예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그 근처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에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진짜 막 얼마나 예쁜 여학생이 올까. 그래서 와 이제 갑자기 딱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한 명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이 진짜 굉장히 빛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중학생인데 근데 그날 하필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 중학생이 비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비옷 입는 흔치 않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여학생이 비옷을 입고 있는데 비옷이 색깔이 연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그 비옷이 그냥 비옷이 아니고요. 트렌치 코트 스타일이야. 트렌치 코트. 진짜로 그 영국 군복식의 제복 형태로 돼 있고 케이프까지 있는 완벽한 영국 스타일의 비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중학교 2학년짜리 어린 나이에도 정말 우와. 그리고 피부도 뽀얗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생인데 동글동글해가지고 완전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와 해가지고 와 너 진짜 이쁘다. 와 너 나랑 친구하자.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저 딱 보더니 아니야. 그래서 그 가는 거예요. 걔랑 결혼한 거예요, 내가. 걔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애랑 결혼했어요. 그게 김선아 씨예요. 네, 그게 김선아 씨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쭤보니까 그 비옷이 그 장인 장모님께서 영국 여행을 갔다가 예뻐서 사오신 거래요. 이게 진짜 영국에서 제대로 만든 진짜 우아한 비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내가 학원을 갔었는데 그 학원에서 뭐 딱히 뭐 영재고 과학고 뭐 대비를 하거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나처럼 혼자 공부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진짜 여러분 엄청 놀러 다녔거든요. 그때만큼 즐겁고 재밌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펑펑 울었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었다니 뭐 이러면서 막.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억수로 놀고 싶은 마음인 거 다 이해가 돼서 자꾸 막 다그치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치자마자 펑펑 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게 뭐 하여튼 뭐 노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노는 거 좋아요. 좋은데 놀 때 게임 같은 걸로만 놀지 말고요. 놀 때 이렇게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약간 문화생활을 하는 걸로 좀 놀아봐요. 뭐요?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 걸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공연 같은 걸 보도 되고요. 무슨 말이야? 그냥 야 좀 놀아야지 해서 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이렇게만 시간 보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을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같은 분야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력 풀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되게 좁거든요. 어디서건 여러분들은 하는 일 때문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서로 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같이 놀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놀 때도 그렇게 놀아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게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힘든 건 아는데 여러분들 곧 두어 달 후에 엉엉 울게 내가 지금 눈에 선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라고 할 수가 없네. 근데 놀고는 쉽지. 하여튼 힘내보자고요. 알겠죠? 힘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엔탈피 얘기 좀 하면 저기 준다. 줄게요. 준다. 진짜 이 사람 다 까먹었어 진짜. 자, 엔탈피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엔탈피 정의가 그거 안 써요? 쓰고 있었어요. 빨리 써. 자, 엔탈피 정의가 뭐예요? E 플러스 PV죠? 네. E가 뭐죠? 내부 에너지 P는? 압력 V는? P.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압력 부피의 변화량. 보이시죠? 이때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하고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하고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dq 마이너스 px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이때 요 위에 올라앉은 pdv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팽창1이라고 했었고요. 기억나오?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자,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반대 거 가만히 두고 반대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네. 자, 근데 이때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걸라고 했냐면 바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압을 걸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진다고 했죠? 내 외부 압력이 같아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부라고 하는 게 물, 뭐 이 물질 이런 것들인데 이 내부에 존재하는 압력과 외부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압 조건이라고 하면 항상 내 외부의 압력이 같고 그리고 내 외부의 압력이 일기압으로 같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막 변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누구가 다 약분이 돼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소거가 돼요. 이거 소거되고 이거 소거되잖아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dq만 남는다고. 그래서 등압 조건에서 열량 변화는 무슨 변화가 된다고요? 엔탈피 변화. 이걸 적분을 하면 거시적으로는 엔탈피 변화가 열량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건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이거고요.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얘를 적분하면 이 식이 되는 거고 얘를 다시 미분하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어떤 조건에서 말을 그래야 외워지지. 무슨 조건에서? 등압 조건에서 무슨 변화가? 열량 변화가 무슨 변화? 엔탈피 변화.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외우는 방법은 계속 그걸 행위를 해야 돼. 알겠죠? 계속 쓰거나 계속 말하거나 계속 생각하거나 그걸 가지고 계속 많은 행위를 해야 돼요. 알겠죠? 멍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또 잘나고 그러죠. 제 이름이 무슨 봐. 제가 후죠 후. 아 진짜 후 왜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아 진짜. 후 어제 뭐 했어요? 술 먹었죠? 자기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이 사람. 복선이야 복선. 그렇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출입한 열량은 엔탈피 변화. 알겠죠? 엔탈피 변화. 그리고 그 엔탈피 변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4. 자, 여기다 살짝 지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구해놓은 이 열량이 등압 조건에서 구해놓은 거라서 이 열량 자체가 뭐가 된다? 엔탈피 변화인 건 맞아. 그런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엔탈피는 표준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엔탈피를 한번 표현해 볼 거거든요. 근데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물질 1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g을 녹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녀석 1몰을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델타 H 쓰고 해. 그 다음 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해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노트라고 읽어요. 근데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표준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염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 과정의 엔탈피를 표준 조건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그 말은 그 물질량 1몰에 해당하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지금 이 시스템의 열량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 뭐로 나눌 뿐? 물질의 몰수로 나눌 뿐.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열량 변화는 뭐예요? 요거죠? 76.6 곱하기 4.18 1.66 줄 나누기. 자, 물질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얘 질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1.6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NH4NO3는 주기율표를 뒤지면 뭐 또 알아낼 수 있어요? 몰 질량을 알아낼 수 있죠. 그 몰 질량이 얼마냐면 뭐 문제에서 줘야 되는데 주기율표 뒤져서 그냥 알아냈다고 칩시다.
80.05랍니다. 그러니까 얘 몰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질소 원자량 얼마예요? 14. 수소는 1. 질소 14. 또 산소는 16. 그거 다 더하면 80 나온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게 이제 주기율표 찾으면 조금 더 자세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몰 질량은 80.05인데 단위는 뭐예요? 몰 질량 단위는 그램 퍼 몰이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단위를 잠깐 보시면 그램 약분하고 줄 남고 몰 남겠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해 주면 그 값이 뭐가 나오느냐? 26.6 kJ per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포몰은 이렇게 남고요. 계산하다 보면 이게 숫자가 꽤 커지거든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눠 가지고는 kJ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 체계가 어떻게 돼? 해당 물질 1몰당의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요거.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언뜻 보면 그냥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Q는 CMT 그거 이용하는 건데 거기서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등압 과정이냐 정적 과정이냐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열량을 표준 엔탈피로 바꿀 수 있느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이게 챕터가 바뀌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사실 유효하는 게 아니야.